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컷 147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0조가 문제가 한 12개, 11개 남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기억번, 많이 나오지만 틀리면 안 된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개인의 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항이라면 자기가 하는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까지 맞는데 이 부분이 틀렸네요.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 영역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만 아니고 어떻게 바꿔야 될까? 하는 것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두 부분을 고쳐서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니은번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보장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자유도 있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이 되어 있다.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다.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교도관이 마약류 사범에 대한 판례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좀 부끄러운 것이죠. 하위를 내린 채 상체를 숙이고 양손으로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유형 합법 키워드를 치지 말고 이 정밀 신체 검사 한번 해보죠.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 근데 이 사람이 마약류 사범이기 때문에 간차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숨겨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인격권을 침해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리을번 우리 주치준 운전 금지 규정 왜 그럴까요? 3회 이상 위반 경우 운전면허로 필요적 취소. 이거 윤창호법 아닙니다. 윤창호법이랑 상관없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틀렸고. 미은번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고 공동체 이익과 무관하게 무제한의 경제적인 이익의 도움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이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비읍번은 첫판인데요. 그 좀 길게 여러분들이 할게요. 이동통신사 사업자가 이제 KT 이런 데죠. SKT 제공하는 전기통신용물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이것은 이제 대포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선불폰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대포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적절한 것은 1개, 2개가 되겠어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아이고 에어컨을 오랜만에 틀었더니 먼지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날씨 조심하시고요. 기억번 범죄의 사실에 대한 보도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명이 공개가 돼요.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그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 우월하다고 인정이 된다. 그래서 실명 보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공개 수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실명이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성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무조건 아빠 성만을 강요해서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은 것. 새아빠 성이라든지 아니면 엄마 성을 따라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아빠 성만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은 돌봄 취약 아동 합헌 판례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인격권 제한이 되겠지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역 아동 센터 이런 데들 그래서 인격권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군 포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최근에 우리 경찰 시험에서 나왔죠. 그래서 국군 포로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 이렇게 되거든요. 국군 포로 관련돼 가지고 왜냐면은 대통령령으로 재개정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것을 만들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좋아서 북한에 가게 된 게 아닐 텐데 막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욕을 당하니까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권을 침해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은 우리 진실화해의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따라 이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는데 법령에서 유래하는 자기의무가 아니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의무입니다. 그래서 힘이 헌법적인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에서 이걸 만들어라 라고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법령에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법령에서 우리가 알아서 만들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자기의무이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니까 디귿번과 미음번이 되니까 2개가 답이 될 것 같아요. 다음 149번 이제 010번은 합헌이죠.
그래서 한시적 번호 이동인데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맞고. 그다음에 부모님의 묘지 가꾸고 제사 드리는 권리 헌법 제10조의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3번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 훼손은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친일파로 지정이 되면은 조상들이 우리 그 후손의 인격권들이 제한이 되겠죠. 4번은 변호사 정보 중에 인맥 지수를 사설 사이트로 공개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판례죠. 그래서 4번인데 그 승소율이나 vs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공개하는 것은 합헌인 판례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죠. 1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뭐를 보호하냐? 우리 피해자들이 인격권이 있는데 자신의 친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아파트 운영위원회 이런 거 참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부녀회 이런 거 참가하는 겁니다. 그럼 뭐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뭐 노동상권이라든지 직업의 자유 이런 거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로 보호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통사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물론 무과실 운전자도 일단 사고가 났으면 세워서 그래도 119에 전화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문제 아닐까요? 일단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으면은 그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를 하지 않고 난 과실 없어 안녕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처벌하더라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4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한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 위반 사실 공표명령 이렇게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냥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이랑 다른 거예요. 네, 어린이집 판례예요. 151번 계약의 자유는 쭉 읽으면 되겠다. 계약의 자유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할 것인지 이것도 결정이다.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을 법이나 국가에서 강제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이 된다.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 보장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최저임금 판례가 있죠. 최저임금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도록 하는 것은 그 이런 판례죠.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주 6일을 근무하고 하루는 휴식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하루 휴식분에 대해서 사장님은 돈 주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왜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돼? 근데 이것이 다 우리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도록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어도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해야만 해요. 노동법상 그렇죠. 하지만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가 제한이 되지만 침해는 안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3번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 계약을 합의하자 하면은 주고받지 않은 걸로 보는데 그것을 금전을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하루라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없던 걸로 볼 수가 없어요. 뭐 물건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지? 고려청자 이런 거 하루 주고받았을 때 뭐 고려청자가 새끼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증여 계약에 합의 해제할 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퇴퇴퇴할 수 있는데 금전을 제외한 것은 그러니까 금전은 하루만 주고받아도 증여로 봐요. 그래서 증여세를 물립니다. 제약 계약에 따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무조건 2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판례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1번 교정시설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1인당 수용 면적이 너무 좁았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 되는 판례죠. 그 다음에 2번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광장 통행 금지라고 딱 나와 있네요. 그럼 이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고 침해한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3번은 위헌 키워드죠.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출생자로 주장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인격권을 침해한다.
4번은 불 좀 꺼줄래 팔레인데 우리가 이제 그 교도소에서 취침 시간에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수용자의 도주나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수용자의 숙명 방해. 아이고, 아무튼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 17, 10조는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고요. 다음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